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요즘 우리 투자자들이 상장 지수 펀드인 ETF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ETN이라는 상품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ETN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ETF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상장 지수펀드 ETF는 2021년 7월 말 기준 497종류, 약 60조 원의 순자산가치 총액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ETF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ETN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TN은 상장 지수 증권을 의미하고 2014년에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183종류, 약 7조 6천억 원의 지표가치 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지수증권 ETN은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TF와 ETN은 맨 앞에 오는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ETF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브랜드가 나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인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인 타이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반면 ETN은 ETN 발행 증권회사의 이름이 맨 앞에 위치합니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ETN은 삼성,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ETN에는 신한이 ETN 이름의 맨 앞에 표기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상품의 이름 맨 앞만 보고도 이것이 ETF 상품인지 ETN 상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즉 자산운용사에서는 정해진 추종 지수를 최대한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ETF는 추종 지수와 실제 포트폴리오가 100%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추종 지수와 포트폴리오 간의 차이를 우리는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추종 지수를 가진 기초자산으로 만든 ETF도 순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ETN은 추적 오차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기초지수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등을 편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할 것을 증권회사가 약속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200종류의 주식을 비중에 맞춰 펀드에 사두는 구조인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10% 상승한다고 해서 ETF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정확히 10%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TN은 코스피 200의 수익률만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권이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요. ETF는 최소 상품의 구성 종목을 10종목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나스닥에 상위 기술주 10개에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는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조건에 만족하는 ETF 상품이고 가장 집중 투자하는 성격을 가진 ETF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ETN은 최소 분산 규정이 5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중 투자 구조는 ETF에서는 불가능한데 특히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3종목만으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ETF를 운영하던 자산운용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운영하던 주식과 채권은 은행 등 수탁회사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TN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ETN 발행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ETN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만 브라더스가 발행했던 세계 ETN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의 위험을 떠안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ETN은 자기 자본 5천억 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등 까다로운 발행 요건을 충족한 증권회사만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9개의 증권회사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삼성증권과 신한투자,
한국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이렇게 9개의 증권회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인 ETF는 정해진 만기가 없지만 상장 지수증권인 ETN은 최대 20년 내에서 만기를 설정해 놓은 증권입니다. 물론 만기 이전에는 ETF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되고 나면 만기 시점에 ETN 보유자는 증권회사에서 약속한 ETN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장 지수증권 ETN은 해외 지수와 원자재, 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상품 구조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N, 인버스 ETN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위험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한 상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투기성 상품에 대한 투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레버리지나 인버스 ETN은 변동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한다면 많은 비중이 아닌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의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ETN 상품의 투자 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투자 전의 지표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인 계리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표 가치란 ETN의 실질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만기까지 ETN을 보유한다면 발행 증권회사로부터 상환받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ETN의 시장 가격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형성됩니다. ETN 안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수요가 몰려서 지표 가치에 비해 시장 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이때 계리율은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계리율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투자자들의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 계리율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투자자들은 매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ETF와 ETN에 대해서 총정리하자면 둘의 공통점은 일반 주식을 거래하듯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ETF는 펀드지만 ETN은 채권이고, ETF는 추적 오차가 발생하지만 ETN은 추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가 파산했을 때 ETF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없지만 ETN은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ETF는 상품의 만기가 없지만 ETN은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점으로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 지수 증권인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딱히 ETN 투자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안전한 투자를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나 미래를 믿고 또는 그 해당 산업 분야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ETF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수익률을 노리는 투기성 상품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항상 거래의 상위 종목을 보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참 뭐랄까 많이 아쉬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려는지 그 욕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제가 선택한 좋은 기업들, 좋은 ETF들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